2026년 6월 4일 서구에 산다. 네, 우리 한 달 만에 또 만났는데요. 중요한 날이었죠, 어저께. 맞죠. 어제 바로바로 중요한 선거 날이었습니다. 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요. 저희 눈을 못 뜨겠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 개슴츠레 한 게 예뻐 보이려고 개슴츠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해 밤샜거든요. 왜냐면 개표 작업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잠을 또 못 잤어 오늘 뭐 때문에 그죠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둘이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눈이 개슴츠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 관련해서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2부 이슈에서는 또 우리 재미있는 주제로 개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거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개표 사무원으로 저희 사실은 경험했었잖아요. 네. 네, 처음 경험했죠. 저는 뭐 몇 번 있었는데. 저는 개표 사무원이라는 그것보다 그 개표하기 전에 실시하는 국민의례랑 선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그게 또 나름대로 좀 저한테는 의미가 컸었고. 그죠. 처음에 하면 일어나서 국민의례 하고 선서하잖아요. 선서까지 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오랜만에 이제 또 하는 경험이라서 네. 굉장히 약간 좀 뭔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이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이런 중요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 새벽까지 4시 거의 정도까지. 맞습니다. 네, 개표 참여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서해, 구재용 구청장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또, 우리, 서구 을지역의 라선거구에 또 서구 FM에서 배출한 네, 우리 임기현 씨가 또 구의원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마을 미디어에 중요한 중추적인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네, 당선돼서 전화 안 받는 거 아니겠죠?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아무튼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떨어지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선거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로 했는데 서구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헛갈리실 것 같아요. 선거구별로 이렇게 지방선거는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이제 서해구가 될 거죠. 7월부터는 선거구가 4개가 있어요. 네, 우리 소울님은 서구가 아니니까 네, 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벽보가 쫙 붙어 있으면 이게 누가 누구지?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그 성인분들이 어른들이 거기 서서 막 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야 시의원이야 구의원이야 교육감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저는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뭐 선거 관련해서 관심 갖기 전에는 도대체 가는 뭐고 나는 뭐고 이건 뭐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본인 지역구에서도 있잖아요. 가나다. 가나다 있죠. 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아세요? 그게 그냥 후보 등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만 모르잖아. 그게 그 지역을 나눈 거예요. 동별로. 동별로. 네, 동을 묶어서 이렇게 지역구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서해구에서는 가나다라 선거구가 있는데 가선거구는 청라 1, 2, 3동. 이렇게 묶어서 가선거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남 가자동은 나선거구. 그다음에 가정동은 다선거구. 그다음에 검암경서동 연희동은 라선거구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 구의원 있는 거고 뭐 구청장이야 그 서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 다 아실 테고 네, 그렇게 해서 지역구를 나눈 거고 저희 지역은 그 연희동에 있기 때문에 라선거구 안에 있는 곳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대표님은 이번에 계안부가 엄청 힘들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이번에 투표 이거를 개표를 하면서. 개표 사무원이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표 네. 사무원이 다 물론 수작업인데 앉아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등록 접수를 이제 확인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개함부 해서 투표함을 쏟으면 종이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같은 종류 위아래 맞춰서 정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투표기 분류 운영부 해서 그 정리된 종이를 기계에다 넣으면 촤르륵 하고 후보별로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심사 집계부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해서 최종 그 단상에 있는 그 위원장님이죠. 선거관리 그 지역 위원회인 그 판사님한테 올려서 네, 사인 받고 다시 그거를 이제 선관위 직원분들이 집계를 하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 과정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개함부라고 해서 손으로 작업하는 정리하는 그거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허리가 좀 아프죠. 계속 앉아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종이를 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펴 있는 거를 위아래만 맞추면 편한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접으신 분들 진짜 나 그거 보면서 이분은 비상금을 많이 챙기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필려 그러면 되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쉽지는 않죠. 네, 작업이. 그래서 이만큼 쌓이면 네. 그리고 또 참관인 분들이 또 막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참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솔님은 무슨 작업하셨어요? 저는 그 개표 분류 작업을 했는데 개표 분류 작업에서는 분류기 운영. 네, 그죠? 분류기 운영에 있었는데 우선은 저희는 기계를 우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크게 힘들거나 물론 힘들긴 하죠. 장시간 하고 그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특이사항 같은 거라고 하면 무효표 같은 게 조금 많아서 많았어요? 맞아. 손으로 볼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근데 그런 일반으로도. 것도 분류했을 때 있었고 이게 기계가 아무리 이제 정확하게 걸러준다고 해도 제대로 찍힌 것도 무효표 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기계에서 무효표라고 해서 재확인 대상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재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집계부에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시 다 이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만약에 표였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정당한 표로 분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웃겼던 거는 이제 그 투표를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도장을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모든 칸에. 빈 있어. 빈 칸에도 네. 아예 그런 도장 안 것들도- 찍으신 분도 있고, 네, 안 찍으신 분도 있고. 네, 맞아요. 네. 안 찍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지 뭐 비례대표 그런 표가 이제 잘못 이제 들어왔을 때도 있고 그런 거는 또 저희가 다시 그 걸러내죠. 걸러내고 다시 그 집계부에다가 최종 전달할 때 또 그거는 잘못된 투표 그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넘기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특이사항이라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뭐 청라동이라든지 가정동에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청라의 인구가 서구에서 제일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청라랑 가정동 쪽 그 투표가 굉장히 투표용지가 많았었는데 그쪽 뭐 청라라든지 가정동 쪽에 이제 투표함을 한번 개봉을 하는데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거든요. 그 청라동, 가정동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았던 거를 이제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분명히 10시에 오픈을 했거든요. 10시에 오픈을 했는데 개표를 다 기계가 하잖아요. 기계가 하는데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 동 하나만 하는데도. 근데 그거에서 이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게 최종 심사 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해라라고 하면은 그 1시간을 다시 했어야 그 작업을 돼가지고. 했구나. 그게 마지막에. 한 3번이 다시 왔던 적이 세 있어. 번이나? 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그 하면서 참관인 분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그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면 다시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랬었나? 한 2만 몇 장이었던 게 있었거든요. 청라 그쪽에서는. 근데 2만 몇 장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이라도 뭐 비례대표지, 선거지 같은 게 잘못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잘못 들어온 걸로 그 봉투 안에 따로 이제 기재를 해서 그 심사 집계부에 넘기는데 심사 집계부에서는 이제 그거 빼고 그럼 다시 한번 했을 때는 이게 투표가 맞느냐 그것 때문에 그걸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보통은 그거 한번 돌렸을 때 그게 좀 가장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경험을 해보시니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오히려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100%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게 저희는 어쨌든 그, 기계를 통해서 저희는 최종 그 기계로 다 돌리고 나면 그 기계에서 뽑아낸 투표 용지 개수를 이렇게 쫙 표로 정리해서 그게 프린터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일부러 뭐 어떻게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그런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면 맞아요. 네,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고 개표 작업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신뢰가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아들, 딸, 또 그 친구들 좀 젊은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맞아요. 이제 뽑아서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꼭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꼭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험을 해야 얘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네, 잘 공정하게 하더라 하는 경험은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1부 잘 보셨죠? 2부에서는 저희가 1부는 좀 약간 재미와 유익을 다뤘다면 2부에서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사심 없는 방송. 우리끼리 수다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우리도 같이 1부처럼 2부 이슈 한번 해볼까요? 네. 2부 이슈 아니에요? 좀 강하게 해야지. 네. 2부 이슈 맞죠? 맞아요. 네. 2부 이슈. 이슈. 제가 이렇게 이제 2부 이슈를 생각하면서 주제를 고르다가 제가 주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주제는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는 그에게 정성스럽게 또라이 대기. 와.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갑자기 모르는 신부님이 갑자기 떴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암 걸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병원에 치료하러 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 애비 밥은 내 밥은 그 말에 신부님이 바로 욕을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X 처리해보는데 그 신부님은 바로 신발 X라고 답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진심 어린 헛소리 즉 멍멍이 소리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만만한 이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수위가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냥 이렇게 둘이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데 첫 번째 질문. 네. 살면서 내가 들은 최고의 헛소리는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아주 오랜 세월을 전투적으로 살아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살짝 가볍게 들어간다면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친구랑 절교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자기 오빠가 3명 있다고 늘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잘생겼지 잘생겼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닥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라?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화를 퍼럭 내면서 너 애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뭘? 이랬더니 넌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니네 오빠가 잘생겼다는 걸 나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우리 오빠가 잘생겼어? 그랬더니 저거 봐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 친구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의 기준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물론 우리 오빠가 걔들보단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제일 가벼운 네. 개소리거든요. 아, 네. 향기님은? 지금 막 얘기하시면서 옛날 얘기하셔서 저도 갑자기 옛날 얘기가 떠올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무식하시게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졌냐면 그냥 여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이들의 숙제를 안 해왔거나 뭔가 학생이 잘못했으면 주먹으로 내리쳐요, 머리를. 굉장히 무식한 선생님이어서 되게 안 좋아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난 너를 너무 일본에서 많이 봤어. 그래서 저를 일본에서 많이 봤다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본에 가면 스탑 라인이라는 영어로 돼 있는 사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 거기서 전 처음 제 이름이 정지선이라는 그 이름이 스탑 라인에 해당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아이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스탑 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는 말이었는데 그 무쇠팔이 무서워서 아무 반응을 못 보였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그 스탑 라인이 또라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개소리. 신부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네, 대신해 주세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크레파스 18개.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심의에 걸리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신은 그냥 농담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상처나는 말을 되게 많이 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두 분은 바삐 보내셨지만 집에서 넷플릭스에 사고를 말했다. 넷땡땡에서 매드댄스 오피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엄혜란 배우가 이제 주연 배우였는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장면이 눈에 가장 거슬리더라고요. 그 구청의 소심한 말단 직원 영경 씨가 자신이 여러 번 체크해서 결제를 올렸는데 타가 상사가 와서 만만하니까 야, 너 이거 제대로 맞아? 이 말에 그 친구가 책상에 있는 걸 모두 떨어뜨린 거예요. 쩔쩔매면서. 그래서 주눅든 모습을 보고 잘해?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혜란 씨가 등장을 두둥 해가지고 야, 너 뭐야? 라면서 이제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이제 직원을 갖다 밤새 교육을 했어요. 다음날 억지 부리는 상사가 또 찾아왔어요. 그때 영경이가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딱 모이면서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당당하게 대항하자 그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억지 부리던 상사가 내가 뭐 잘못 봤나 하는 표정에는 제가 오늘 왜 저러지? 라는 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 소리하고 개소리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같이 또라이가 돼서 같이 노려보서 그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한 경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들은 헛소리에 대해서 정중하게 또라이로 대접한 경험 있으세요? 이게 저는 정중하게 대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 저희 큰아이가 돌 때였어요. 누군지는 여기서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돌 때 돌잔치가 끝나고 솔직히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 게 돌잔치잖아요. 손님들 다 치러야 되고 애기 칭얼거리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때 옆에서 둘째는 낳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지? 했더니 둘째 요즘은 애 하나만 낳고도 잘 살아. 둘째 나면은 이상한 애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아까 선생님한테도 반응을 못했듯이 똑같이 성향상 그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로 둘째 낳아서 아픈 아이가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날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4년 만에 또 둘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가진 내내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그걸 말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응을 못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로 태어난 아이한테 제가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응하는 거를 딸을 가르쳤는데 그 딸이 남한테 어떨지 모르겠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많이 하네요. 이렇게 대로 받았는데 어쨌건 저는 아이한테 제가 못했던 거를 가르쳤던 그런 헛소리나 개소리에 반응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네. 무서워. 지금 예,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향기님이랑 얘기해서 보니까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네. 그게 제 인생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심한 계기와 그거에서 활용 점적을 찍었던 거. 계기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자유라 교복이었거든요. 근데 제 원피스 끈이 풀어졌는데 저보다 8살 많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따라와. 표정 없이. 그래서 왜요? 그리고 교무실로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임신했니? 물론 제가 오 배가 마이 좀 갓. 나왔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서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른 거야. 부러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래서 내가 지금 그게 학생한테 할 소리예요? 저한테 사과 안 하시면 선생님 진짜 안 봐요? 우와.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와서 왜 그래? 그래서 저 선생님이 저한테 임신했대요. 막 이러니까 아니 저 진정 좀 하고 교실에 가 있어. 내가 해결해 볼게 해서 내가 선생님 저한테 사과 안 하시면 선생님 3년 동안 저 인사 안 해요. 근데 결론은 사과는 우리 담임이 하셨고 어떡해. 그 선생님은 저한테 사과를 안 해서 제가 3년 내내 그 선생님을 오가면서 똑바로 봤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선생님 윈.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박이다. 그때는 정말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소리를 듣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진짜 선생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라이로 바뀌었는데 또 한 번의 또라이는 와. 제가 근무하는 곳에 2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시까지 열심히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여성스러웠거든요. 집에 안 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일 와서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바빠요. 이랬더니 그분이 또 빡 헛소리 했는데 왜 와서 커피 타려고? 그래서 제가 2인자한테 갑자기 또 이거를 탁 놓고 펄떡 이러고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2인자가 뭐? 너? 그래서 내가 너? 그래서 내가 커피나 타려고 여기 다니는 줄 알아요. 커피는 내일부터 그대가 타요. 막 그러면서 저는 업무적인 일을 하는데 나한테 커피나 탄다? 그런 못상식한 말을 하냐고 제가 막 했는데 그분도 저 피해 다니다가 2달 후에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멋있다. 아니 이건 멋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선생님 세대랑 저 세대는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함을 당하면서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왜 어린이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근데 내가 어른이 돼서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저들을 물리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법론적으로는 좀 미숙한 점이 많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헛소리를 대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평생 저를 피해 다녔던. 그래서 저는 이게 최고의 정중한 또라이 짓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까도 이렇게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선생님을 피했다고 하지만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피하지 않았을까. 이게 반전이 있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럼요.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활기록부를 떼었어요. 네. 그분 대신 사과한 저희 담임이 저희 그 생활 그 형성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궁금하다. 고집 세고 어머. 고집 불통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사과는 했지만 무슨 아이가 저래? 어른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고집을 부렸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여겼는데 하필이면 그 취업하는 회사에서 그걸 내라 그래서 떼어봤다가 그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깨진 일화도 또 있답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진짜 멍멍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멍멍이들한테 무조건 참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내되 정중하게 내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경희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좀 저에게 와닿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거짓말쟁이보다 헛소리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만 중요한 사람, 개소리 만들기 좋아하죠. 특히 상사, 부모,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 자신만의 정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자기 거라 인양해서 막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살아본 입장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봐서 하는 말인데 정답은 이거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어. 라는 개소리. 그런데 우리도 한번 오늘 해볼까요? 영화 속의 연경이처럼 향기님이 한번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를? 그건 네 생각이고 그 트집 잡는 또 다른 상사에게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다시 눈이 너무 선해요. 이렇게 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자, 레드선. 목소리를 낮추면서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아, 이래도 착한데.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맞고 틀린 거 결정하는 건 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그 생각이 맞아요? 라고 한번 해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여기서 마칩니다.